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도자들의 호칭은 무엇일까요? 아마 역사 교과서에서는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근대의 권력자를 우리는 주로 왕으로 칭하고 있는데 사실 교과서에서는 왕 말고도 다른 호칭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황제, 칸, 대통령, 총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밟아온 역사가 상당히 긴 만큼 지역별로, 종교별로, 정치 체제별로 다른 호칭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도자들의 호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근대 시기 지도자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왕이죠. 그럼 왕은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무려 기원전 1000년도 넘는 시기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갑골문에도 왕자가 등장합니다. 물론 지금과의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갑골문이란 한자의 조상격인 문자로서 거북이의 배껍질이나 뼈 등에 쓰여졌던 고대의 문자를 말합니다. 갑골문에서 왕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현되었는데 지금과는 형태가 조금 다르지만 학계의 연구로 갑골문에서 최초로 이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 글자가 왜 왕을 의미하는지는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전쟁 등을 이끄는 권력자라는 의미에서 도끼날의 형상을 글자로 만든 것이다 라는 설도 있고요.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권력자들이 썼던 면류관, 즉 모자의 형태를 형상화한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 글자이지만 동양에서는 이 글자가 변형되어 지금의 왕자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배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은 욕망을 항상 가지고 있나 봅니다. 왕들이 여럿 존재하는 시대가 되자 왕보다 더 높은 권력을 상징하는 용어를 창조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나라의 진시황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진시황이 통일을 이루기 이전 전국 시대에는 전국 칠웅 등 여러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국가가 난립하여 서로 왕을 칭하다 보니 당연히 왕이라는 호칭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은 너도 나도 쓰는 칭호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게 됩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제왕들이죠. 3명의 황과 5명의 제를 일컬어 삼황오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삼황오제에서 각각 황자와 제자를 따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황제였습니다. 그럼 원래 황과 제는 뭐였냐? 아까 말씀드린 갑골문에서 황이라는 글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형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앞서 본 왕자에 무언가 더해진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왕이 횃불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 황자도 왕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쓰였던 글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무엇일까요? 제자는 보다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 혹은 그런 신적인 존재 등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 황과 제 두 가지를 합쳐서 진시황은 천하를 지배하는 신적인 존재인 황제라는 존재로 표현된 것이죠. 비슷한 말로 중국의 황제를 천자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의미이니 신적인 존재라는 점이 더 강조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제가 등장했으니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국에서는 황제의 아들 등 친족들에게 왕을 자기로서 수여하게 됩니다. 왕이 하나의 직함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중국의 지배자들은 황제를 칭하게 되었고 왕으로 봉해지는 것은 이민족의 지도자나 황제의 아들 등이었으니 황제와 왕의 권력의 상하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서양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왕과 황제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king,
엠퍼러라고 번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킹과 엠퍼러의 관계는 동양에서의 왕과 황제의 관계와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킹의 어원부터 살펴보면 키닝이라고 불리는 고대 영어에서 비롯된 말로 키닝은 혈연 혹은 가족 등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킹은 가족들을 이끄는 족장과 같은 용어로 쓰여지다가 지금의 권력자를 상징하는 용어로 굳어지게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의 왕이 자기처럼 여겨진 경우가 많았지만 서양에서는 왕의 친족들에게 주어지는 자기로서 킹보다는 프린스나 듀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킹들을 거느린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나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 시절 등의 사례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킹과 엠퍼러가 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황제를 카이저라고 불렀고 왕은 라틴어로 렉스라고 지칭했는데 신성 로마 제국 초기에는 지배자가 되더라도 바로 카이저의 칭호를 받을 수 없었고 렉스로 지칭되다가 교황이 대관식을 진행한 후에야 카이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기독교 그리고 교황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좀 전에 독일에서는 황제가 카이저라고 했었죠. 이 카이저는 로마의 정치가 카이사르의 이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카이사르는 로마의 유능한 장군이자 최고의 지식인이기도 했던 인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등의 명언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카이사르는 군주의 직위를 가진 적은 없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이상가는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로 후에 신성 로마 제국이 로마를 계승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 곧 독일이니 후대의 독일에서는 이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와서 황제의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카이저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카이저가 러시아 즉 슬라브족들의 지도자의 호칭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사르 또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카이사르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죠. 그럼 엠퍼러는 뭘까요? 엠퍼러도 마찬가지로 고대 로마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찾을 수 있는데 로마의 군대 통솔권을 임페리움으로 불렀고 이 임페리움을 가진 사령관을 임페라토르라고 불렀습니다. 즉 통솔권을 가진 자라는 뜻인데 이러한 임페라토르라는 호칭이 변형되어서 나중에 황제를 지칭하는 엠퍼러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이고 훗날 이 엠퍼러가 여러 제후들을 거느리는 지도자 오브 지도자라는 의미의 호칭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다른 지역의 지도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유목민족들의 지도자를 칭하는 용어로 칸이 유명합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이나 원을 세우는 쿠빌라이 칸 등이 잘 알려져 있죠. 칸을 한자어로 바꾸면 한인데 청을 세우는 만주족도 마찬가지로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를 한으로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누르하치 한 같은 인물들을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죠. 몽골의 정복 활동이 대성공하면서 몽골에서는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칸들이 난립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연히 중국에서와 유사하게 이 칸들이 난립하게 되자 칸보다 상위의 용어가 등장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카간 혹은 대칸이라 불리는 호칭이었습니다. 카간은 칸 위의 칸으로서 중국의 황제와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나라를 세우는 쿠빌라이 같은 인물들은 이 카간의 호칭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란은 과거의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에서도 왕을 칭하는 용어가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샤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여러 도시국가의 왕들도 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도시국가의 왕들을 거느리는 황제격의 용어가 훗날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샤한샤입니다. 이 샤한샤는 왕 중의 왕이라는 뜻으로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비슷한 용어로 무굴 제국과 오스만 제국에서는 파디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파드는 주인을 지칭하는 페르시아어로 파디샤는 왕들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서 말했던 샤한샤와 같이 굉장히 높은 권력을 상징하는 황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어떤 호칭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호칭은 대통령이죠. 영어로는 프레지던트입니다. 프레지던트는 앞이라는 뜻의 프리와 앉다라는 뜻의 시던트가 합쳐진 말로 앞에 앉는 사람, 즉 앞에서 회의나 행사를 주재하는 사회자, 의장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용어 외에도 어떤 단체의 수장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 근대 시절 많이 사용됐던 왕과 같은 용어들이 지배자를 의미하는 반면에 프레지던트는 그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 프레지던트를 대통령이라는 말로 번역했느냐? 그 기원을 살펴보자면 일본에서 먼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통령이라는 용어는 중화권에서 일체를 통할하여 거느리는 사람 혹은 무관장수 등을 의미하는 용어였는데 일본에서 프레지던트라는 용어를 번역하면서 이 통령 앞에다가 대자를 붙여서 이 대통령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일본식 번역어가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시절 이승만 대통령이 프레지던트의 직함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번역어로서 대통령을 사용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정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프레지던트라는 말은 회의를 주재하는 주재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반면에 대통령은 통치의 측면이 강조된 좀 더 권위적인 호칭이라는 점에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 말고도 오늘날의 지도자의 호칭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총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총리는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국가 원수가 별도로 존재하는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상징적인 국가의 지도자는 따로 있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총리라는 직함을 주로 맡게 되죠. 일본과 영국에서는 국왕이 있으며 독일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모두 상징적인 지도자에 가깝죠. 총리는 영어로 번역하면 프라임 미니스터인데 정부를 구성하는 내각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수상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와 정치 체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호칭이 다른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처럼 시대와 지역 그리고 정치 상황에 따라서 지도자들의 호칭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호칭만 보고도 지도자들의 권력 형태를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국가 지도자를 대통령 말고 다르게 부른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분명한 것은 그런 날에는 우리의 정치 체제도 조금은 달라져 있을 거란 사실입니다.